뭐 마데인 차이나라 그러고 뭐 그렇지만 지금 놀릴 일이 아닙니다. 우리 턱밑까지 쫓아왔어요.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냐면 중국에 우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에 홍강 미니 EV라고 있는데 네. 이 차가 가격이 기본이 500만 원이야. 에? 이마트에 있는 거 맞네 그러면. 근데 그거 이마트에 있는 건 2인승인데 이건 4인승이란 말이에요. 4인승이요? 4인승이야. 2열이 있다고요? 2열이 있어. 그리고 휠 베이스가 네. 1.94m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4인승이야. 그리고 차 길이가 2917이야. 전기 모터는 20kW니까 26마력, 27마력 정도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걸 가지고 최고 속도를 한 100km를 낼 수 있대요. 리튬 이산점 배터리가 9.3kW가 들어가는데 요게 들어가는 건 120km 주행거리가 나온대요. 근데 이거는 NEDC라고 해서 네. 중국 기준인데 중국 어떻게 NEDC 기준이 WLTP보다 더 뻥연비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한 70km 정도 갈 거야 아마. 그런데 이제 롱레인지 모델이 있어 이게. 13.2kWh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네. 요거 6,000위안만 내면 요거 준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죠? 6,000위안이? 6,000위안이면은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 100만 원. 100만 원만 추가하면 120kg? 고용량 배터리로 13.2kWh를 주는데 네. 요거 탑재하면 170km를 간대요. 170km. 요렇게 해서 기본이 500만 원인데 요거를 계약금 150만 원에 월 10만 5천 원 정도에 할부로 판매를 한다는 거예요. 일시불은 또 안 돼요? 일시불로 사도 되는데 아니 어차피 싼 거 사는데 부담 없이 사는 게 좋잖아. 그렇죠. 작년 7월에 출시가 됐는데 네. 작년 전체 전기차 중국에서 2위를 했고 오. 올해부터는 1, 2, 3, 4월 다 1위예요. 테슬라 모델 3를 제쳤어. 지금 테슬라가 전 세계에서 전기차 가장 많이 파는 나라가 중국이고 전체 판매 대수의 30%를 차지하는데 테슬라를 큰 차이로 이겨버렸어요. 원래 이 차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획된 건 맞아요. 누가 이 차에 많이 관심을 갖냐면 Z세대다. 95년 이후 출생한 Z세대들이 이 차에 폭발적인 관심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왜? 사회에 이제 갓 나왔거나 네. 아니면 학교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쵸. 이런 사람들이 차가 필요가 없나? 필요하죠. 필요하지. 그런데 내연 자동차를 어떻게 살 거야? 이런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유지가 가능하고 유지비 자체도 아예 거의 들어가지 않는 전기차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내연 자동차를 대체하는 전기 자동차에 익숙해져서 네. 한 번 충전하면 부산 가냐 못 가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풀탱크. 하루에 도심 자동차 이용자들이 평균 이동 거리가 50km가 안 돼요. 그렇죠. 통근거리. 네. 평균을 내보니까 49km 정도 나온다 그래요. 그러면 100km만 가도 이틀을 쓸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9.3kWh, 네. 13.2kWh면 3kW 완속 충전으로도 3, 4시간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가정용 그게 3kW. 가정용 꽂아놓고 학교 가서 수업 받는 도중에 꽂아놓거나 출근해서 업무 보는데 꽂아놓거나 밤에 잘 때 그냥 가정용 전기 꽂아놓거나 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럼 이렇게 되면 고속 충전소 인프라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쵸. 왜냐면은 지금 고속 충전소 이피트 같은 경우에 1메가와트의 전력을 공급을 하는 게 한계인데 네. 그것도 부족하다고 난리잖아. 2메가와트는 돼야 350kW 전반적으로 다 공급해가지고 지금 아이오닉 5가 지원하는 240kW 그 충전 속도 나오는데 1메가와트로 제한 걸려 있어가지고 그게 안 나온다고 지금 막 입이 이만큼 나오는데 1메가와트면 아파트 3동에 들어가는 전력인데 고도화된 사업 산하에서 전기 배선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땅 파서. 땅 파는데 이게 1메가와트 배선이 얼마나 두꺼운지 알아? 그건 모르죠. 어마어마해. 그거를 땅 파가지고 다 안전하게 매립을 해서 충전소를 건립을 하게 되면 고도산업사회에서 건물 빼곡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야? 주변 사람들이 공사하면 뭐라 그래? 민원 넣죠. 피켓 들고 난리도 아니지. 뭐 공사 소음, 뭐 전기 통닭구이 하는 뭐 현대자동차 물러가라 뭐 난리가 날걸? 완속 충전이 가능한 도심형 초소형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약도 없단 말이지.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해서는 500만 원, 600만 원대 가격을 맞출 수가 없어. 홍강 미니 EV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하고 롱레인지 배터리를 다 집어넣으면 650만 원 나오는데 리튬이온 배터리로는 10kWh 배터리를 구성하는 데만 해도 한 400~500만 원이 들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리튬이온 배터리가 딱 10kWh 배터리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나중에 서비스 받아가지고 교체 비용 보면은 한 700~800만 원 찍히는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나와요. 1000만 원. 물론
서비스 센터 가격이 과도하게 찍히지. 그거, 그리고 또 배터리 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BMS나 뭐 다 들어가니까 네. 냉각 장치까지 다 어셈블리로 하니까 그 가격이 나오는 건데, 그러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 가격이 안 나오지만 지금 리튬 인산 철로 구성을 하게 되면 냉각 라인이라든지 또 그 외에 BMS 구성이나 안전성 구성 이런 것들이 다 단순화되기 때문에 가격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500만 원, 600만 원대의 초저가형 전기차들의 구성이 가능한 거예요. 젊은 친구들은 이런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이기 때문에 뭘 기대하냐면, 야, 여기에서 스마트 커넥티비티만 되면 네. 자유롭게 통신되고 태블릿 거치할 수 있어서 눈과 비와 바람과 추위를 피할 수 있으면서 이 안에서 공부하거나 이 안에서 뭐 내가 개인적인 어떤 여가를 즐기거나 나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을 가질 수만 있다면 네네. 이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지. 네네. 현 PD가 지금 전기차를 살 생각이 없잖아요. 네. 근데 한 500만 원 정도면은 네. 나만이 이용할 수 있고 배터리가 한 10kWh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서 스마트 기기 마음껏 사용할 수 있고, 그러면서 대략적으로 한 100km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 나온다 그러면 살 거야 안 살 거야? 4인 이용할 수 있고. 500만 원이면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마음이 흔들린다니까? 네. 나이 든 사람들은 이제 이거 불안한데? 위험하지 않을까? 약간 겁이 많으니까 좀 주저주저하지만 새로운 경험이나 또 혁신에 관대한 젊은 친구들은 일단 경험하고 본다고. 그 다음에 주머니 사정이 안 좋잖아. 요즘 애들 다 킥보드 타고 다니는데 그게 위험해서 못 하겠어. 그러니까 차라리 킥보드나 뭐 스쿠터 타고 다니는 것보다 100번 낫구나 해서 네.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차가 만약에 아이오닉 5가 한 대 나온다고 치면 네. 아이오닉 5 한 대 들어가는 배터리에 들어가는 그 용량을 네. 이런 도시명 전기차로 나누게 되면 7대 정도를 만들 수가 있어. 그렇네요. 비용은 10분의 1 이하야. 왜? 리튬 이산철을 사용하기 때문에 제조 비용은 훨씬 더 낮아요. 자,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런 전기차들이 중국을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도시 미용의 허브처럼 사용이 된다. 네. 그리고 따릉이나 공유 킥보드처럼 네. 쉐어 정류장이나 어떤 뭐 공유 주차장만 허브로, 가면 네. 이런 것들이 몇십 대 있어가지고 스마트폰으로 터치만 하면 구간 몇천 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말 간편한 도시 미동 전기차로 자리만 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비싼 돈 주고 전기차 사야 되나 이 생각을 하겠어? 그게 이동혁명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동혁명이고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룩할 수 있는 가장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아.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는 K배터리도 그렇고 현대기아도 그렇고 그런 자동차를 제조할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단 말이지. 관심이 없죠. 왜냐하면 그걸 누가 사? 라고 생각해요.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동차는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이 되고 어느 정도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들, 구매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차를 구입한다고 생각을 해. 그래서 모든 상품성이나 모든 가치, 가격대를 거기다 맞춰 놓는단 말이야. 가정마다 전화기가 있었잖아요. 네. 전화기 한 대밖에 없었어. 저도 그때 있었어요. 그런데 스마트폰 시대가 되니까 어떻게 됐어? 한 사람씩 하나씩 갖고. 다 들고 있잖아요. 가족들 모두가 최신폰 아주 비싼 거 들고 있는 건 아니잖아. 차이가 있을 수 엄마 아빠는 최신폰 들고 있다라도 초등학생, 중학생 학생폰. 자녀들은 네. 학생폰이나 좀 저렴한 거 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럼 앞으로 자동차가 이제 기계장치에서 전자제품화 되면 사람들이 자동차는 큰맘 먹고 재산처럼 구입해야 된다 해서 어디든 자유롭게 전기 모터를 활용해서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지만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그냥 내가 목적지만 가는 용도로 소모품화식으로 전기 자동차는 살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개념이 정착이 된다 그러면 비싼 전기차를 살려고 하겠냐는 거지. 이 다음부터가 이제 무서운 얘기야. 이 다음부터가 자, 중국에 그런 나오는 전기 자동차 우습게 보는데 네. 500만 원, 600만 원 그 누가 사냐? 그 쓰레기를, 그 깡통을. 그런 차들이 이제 시중에 나왔어요. 네. 근데 전기 모터는 현 PD도 경험해봤지만 30마력이라 그래도 이게 내연 자동차에서 발휘되는 30마력하고 그 차원이 마력이 달라요. 다르겠죠. 더 작고 가벼운 차체에서 구현되는 성능이 경차 수준은 될 거란 말이야. 500, 600만 원대에서 전기 자동차의 그 조용한 주행감, 그리고 생각보다 괜찮은 동력 성능, 그리고 부담 없이 이동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 편리함, 초소형이니까 주차 문제 없는 그런 간편함, 또 월 유지비가 거의 안 들어가는 그 산뜻함, 그 다음에 사고가 몇 번 나봤는데 의외로 지금은 자동차 제조하는 기술이 또 많이 발전을 했으니까 중국제라 그래서 이게 쿠킹 오일처럼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는 밑에 프레임처럼
배터리가 들어가. 배터리가. 그리고 경차의 문제가 뭐냐면 엔진이 파고 들어와가지고 운전자를 치는 건데 엔진이 없어. 그러니까 작지만 나름대로 안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 전기차가 생각보다 안전한데 이런 인식 전환만 되면 주 구매층인 Z세대 젊은 세대들이 어떤 인식을 갖게 될 것 같아? 뭐 샤오미처럼 중국製쓸만하네? 뭐 이런 생각? 그렇지. 메이드 인 차이나 괜찮은데? 전기차 중국제 쓸만한데? 왜? 지금 킥보드나 세그웨이 같은 거 나인봇 이미 뭐 다 중국제 괜찮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네. 젊은 친구들이.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이제 5년 후 10년 후가 됐어요. 사회에 나와서 주 구매층이 됐어. 그럼 이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돈 없을 때는 중국제 썼는데 이제 돈 있으니까 테슬라나 현대로 그래도 의리가 있지 가야지 이러겠어? 아니면은 니오, 샤오펑 그다음에 BYD 이런 회사들도 전기차가 나오는데 또 디자인도 괜찮고 성능도 떨어지지 않고 예전에 홍강민이 그다음에 구랍, 흥묘 뭐 이런 거 썼는데 괜찮단 말이야? 한번 해볼까?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는 상태에서 인식 전환이 일어난 상황에서 중급, 고급 전기차들이 과연 거부감이 있겠느냐는 거지. 이게 사실은 무서운 거예요. 그 인식 전환이 뭐 이런 메시지나 미디어가 아니라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 일어난 그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할 것 같아요. 강력하죠. 그래서 지금 이 시장이 국내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의 대중화를 이루게 되면 기존의 전통적인 내연차 브랜드 확실하게 테슬라처럼 네임밸류를 갖추고 있지 못한 브랜드들은 직격탄을 맞아요. 지금은 아니지. 그러나 4년, 5년 후, 길게 10년 후에는 시장이 분위기 자체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리튬 인산철이 대중화를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전기차는 그냥 그때그때 충전해가지고 여유 있을 때 필수품으로 타고 다니는 거야. 이건 뭐 조지고 다니는 차도 아니고 멀리 가는 차도 아니야. 리튬 인산철 싸고 좋아. 못하라 리튬 이온 배터리 하루에 다 쓰지도 못하는 걸 썩혀놓고서 그 비싼 돈 주고 그걸 사. 이런 인식 전환이 벌어지게 되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저렴한 전기차들을 사람들이 찾게 돼요. 그러면 기업은 소비자들이 찾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생산을 해야 되지. 그러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전기차의 주요 배터리원으로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왜? 당장에 지금 손에 쥐을 수 있는 가장 가능성 있는 배터리원이라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불이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V2L을 걸기도 좋아요. 지금 중국에는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V2L이 구현되는 전기차, 싼 전기차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런 전기차들을 통해서 부담 없이 이게 저변 확대가 됐을 때 중국 브랜드가 전기차 시장을 잠식하는 속도로 생각보다 빠를 거라는 거지. 제조는 곰이 부리고 전기차 시장의 모든 수혜는 중국 업체가 다 싹쓸이하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와, 너무 억울한데요? 소름 돋는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외면하고 싶은 진실인 거죠. 그리고 사실 일론 머스크가 천재라는 건 일론 머스크는 이런 흐름을 알았기 때문에 벌써부터 리튬 인산철을 욕먹어가면서 적용을 하던 거예요. 중국 시장에 한정하긴 하지만 모델 3 스탠다드에 넣는 건 이제 소비자들이 그걸 인식해야 돼. 그리고 소비자들에게 리튬 인산철 배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미 소비자들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폭스바겐도 거시안이라는 중국 3위 배터리 업체를 지분을 24.7% 인수를 했어요. 근데 거시안이 주력으로 생산하는 규격이 리튬 인산철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장래를 보는 해안이 대단한 거야. 폭스바겐은. 그런데 또 폭스바겐은 퀀텀 스케이프를 통해서 전고체도 개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아래로 다 잡고 있는 거지. 그런데 현대기아차는 좀 우려스러운 게 리튬 이온 배터리, K 배터리가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성장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믿고 거기에 올인을 하고 있다는 게 사실은 조금 우려스러워요. 그리고 K 배터리가 전고체보다는 전망이 밝기는 하나 리튬 이온 배터리의 앞날이 리튬 인산철에 비해서 무조건 승리할 가능성이 보장돼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없어요. 가격적인 이점이 있어. 수명 길어. 또 불 안 나. 더군다나 환경에도 좀 더 친화적이야. 한 가지 안 좋은 건 밀도가 낮은 거라서 서울 부산은 못 가. 그러니까 서울 부산만 포기하면 많은 걸 얻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만 인식 전환이 되면 돼. 전기차는 재산이 아니야.
이거는 몇 년 쓰고 버릴 필수제고 그냥 이동 수단이야.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진보된 형태의 보다 안전한 킥보드 같은 거야. 이런 인식 전환만 되면 리튬 이산철을 기본으로 한 시티카 개념의 전기차로 대중화가 되고 네. 결과적으로 이게 준비가 잘 된 중국 업체가 전 세계의 전기차 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수가 있을 테고 결과적으로 이런 전기차를 살 수밖에 없는 경제력의 Z세대들은 이걸 보고 잘하면서 이걸 보고 경제력을 쌓아서 메이드 인 차이나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지면 고급화 전기차도 결과적으로 중국제를 씹는데 거부감이 없어져서 지금의 내연 자동차들은 더욱더 경쟁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앞으로 10년 후에 중국차는 그야말로 중국 정부에서 얘기하는 전기차 강성 대국, 전기차의 강국, 전기차 1위 국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무섭지? 인정하기가 싫은데.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 네. 짜증나지?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도 준비를 해야 돼요. 우습게 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지 중국의 이런 총체적인 공격들을 방어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죠? 난 모르지. 그걸 알고 있으면 내가 K배터리 차려가지고 전략을 하나 찾겠. 아니면 뭐 전기차를 만들고 있겠지. 네. 여기서 방송 찍고 있겠나. 나는 모르지. 그러니까 이거는 제조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탁월한 기업가들과 네. 공학자들 그리고 일론 머스크 같은 파이니어들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시시키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고찰을 하는 건 네. 이런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게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월등하고 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고 네네. 이런 기업들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또 그들이 생산해내는 소비재를 구입을 하잖아요. 소비자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정을 하거나 투자를 할 때 네. 최대한 손해를 좀 덜 보자.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그쵸. 우리끼리 뭉쳐서 우리끼리 생각해서 잘 먹고 잘 살자는 의도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일론 머스크가 그걸 모를까요? 내가 한 가지를 알면 일론 머스크는 한 10가지를 알걸? 그쵸. 일론 머스크보다 내가 많이 알았으면 테슬라의 대표가 내가 됐지.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내용들 또 관련된 뭐 사고들 이런 것들을 더 발전시켜서 좋은 결정하시는데 뗄감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